안녕하세요, 김필상입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들이 도대체 왜 진화한 걸까요? 랜돌프 네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불안 증세를 가진 35세 여성을 진찰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부터 온갖 것이 다 걱정되어서 뱃속이 울렁거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피로를 느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았는데 모든 사람의 대답이 다 달랐다고 합니다. 가족 주치의는 검사도 안 하고 신경증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하고요. 심리치료사도 만났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심리치료사는 그녀가 과거의 그녀의 기억과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또 유전적 뇌병변이라고 말했고요. 다시 말해서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죠. 심지어 목사도 만나봤는데 그는 그것이 신이 마련한 계획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만 하였습니다. 랜돌프 네스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꼈죠. 정신의학은 다른 의학에 비해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의사한테도 마찬가지였었죠. 정신의학이 아닌 다른 의학 분야는 이 정도로 혼란스럽지가 않거든요. 배가 아프면 뭔가 잘못 먹었기 때문이고, 폐가 아프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고, 혈우병과 같은 병은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발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겪고 있던 불안 증세는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현대인의 흔한 정신질환은 무슨 원인 때문에 발병하는 걸까요? 현재까지도 어떤 정신의학자도 이런 정신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신의학이 완전히 쓸모없는 학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환자들은 치료되어서 병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랜돌프 네스가 진찰했던 어떤 광장공포증 환자는 1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는데 치료 완료 후에 드디어 차를 몰고 언니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적 처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의학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병의 원인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스가 진찰했던 불안증 여성의 경우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심리치료사가 그랬듯이 유아기 때 부적절한 성폭력 경험에 억압된 기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직업적 스트레스, 음주 습관 때문에? 의사가 그랬듯이 유전자의 이상입니까? 아니면 뇌 특정 부분의 이상? 이 세상 모든 정신질환이 유전자나 뇌 특정 부분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질환의 명확한 원인을 밝혀낸 거니까요. 특정 뇌 부분의 이상인 경우에 그 부분만 잘 치료할 수 있다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고요. 유전병인 경우라도 어쨌든 병의 원인이 유전자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그 대처법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유전자 이상이나 뇌의 이상 때문에 발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팅턴 무도병은 4번 염색체 이상으로 30에서 40세 사이에 발병하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정신질환의 경우도 유전적 영향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조현병은 서서히 정신이 피폐해지는 악독하기로 이름난 병인데요. 이 병의 유전적 영향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발병의 원인 중 유전의 영향은 약 80%라고 하네요. 만약 쌍둥이 형제가 조현병에 걸렸다면 따라서 병에 걸릴 확률은 약 50%나 됩니다. 하지만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죠. 유전의 영향은 있지만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건 이 병이 단 하나나 소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맥 빠지는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조울증이나 자폐증은 어떤가요? 이 질병이 뇌의 이상이라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특정한 뇌의 어떤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실제로 뇌를 조사해보면 예를 들어서 환자의 뇌 단층 촬영을 해봐도 심지어 사망자 뇌 부검을 해봐도 정상적인 뇌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네스는 조지 윌리엄스와 만나게 되었죠. 조지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유전자 관점의 진화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동물의 노화와 죽음이 이기적 유전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연구자입니다. 네스는 조지 윌리엄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간의 모든 특질을 두 가지 층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이 어떻게 생기는지에서 말해보자면 어떤 유전자의 특정한 부분이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지시해서 아기 때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어서 자라서 특정 모양으로 완성되는지를 쭉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명은 근접 설명이라고 합니다. 신체 메커니즘과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설명에 진화론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나요? 이 설명은 눈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하지만 눈썹이 왜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눈썹은 왜 있는 거죠? 눈썹이 있어야 눈에 땀이나 비가 들어가지 않고 또 그 때문에 생존에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진화론적 설명은 궁극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스는 윌리엄스와 공동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의학적 지식 모두의 진화적 설명
설명, 궁극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와 함께 질병과 노화의 궁극 설명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윌리엄스의 유전적 관점의 노화 이론입니다. 병에 걸리면 진화적으로 이득이라서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게 하는 유전자는 복제본이 만들어진 후에 발병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해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신체든 심리든 건강한 특질이든 비정상적인 질병의 특질이든 모든 것은 진화론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근접 설명이든 궁극 설명이든 칸이 비면 안 된다는 거죠. 질병과 노화가 조지 윌리엄스의 유전자 관점의 노화 이론에 따라서 매우 잘 설명되었다면 정신질환들도 그렇게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환자의 불안장애에 대해서 일단 근접 설명을 시도해 보도록 하죠. 이건 뭐 쉽죠. 불안장애는 극도로 불안한 환경에 접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거죠. 그렇지만 태어난 유전적 성향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 네스가 진찰했던 여성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성향과 더불어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의 불안을 일으키는 생활 환경, 예를 들어서 직업적 스트레스나 음주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안장애에 대한 궁극 설명은요? 불안장애가 진화 단계에서 이득이 될 수 없죠. 불안장애를 가진 유인원이 어떻게 생존이나 번식에 이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이 진화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것과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신의학이 이 궁극 설명에 칸을 채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네스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네스는 혹시나 정신의학 분야가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진화라는 궁극 설명을 빠뜨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김필산의 이 시리즈는 정신질환에 대한 진화적 설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